지우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느릿하게 눈을 떴다. 오늘은 결혼 후 첫 번째 신혼여행 날이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맺어진 결혼, 그리고 꿈꿔왔던 신혼여행.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준혁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함께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오늘 스케줄 확인했어? 면세점부터 들러야 해.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신혼여행 첫날부터 쇼핑이라니 조금 의외였지만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것이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공항 면세점에서 준혁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명품 시계 코너였다. 진열장 앞에 서서 그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한 눈빛으로 시계들을 바라봤다. 이거 봐 여보. 롤렉스 신상이야. 예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지우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신혼여행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다. 준혁아, 조금 비싸지 않아? 신혼여행 온 김에 다른 걸로. 아니야, 이건 투자야. 명품 시계는 값이 떨어지지 않거든. 게다가 신혼여행 기념품으로 딱이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확신이 가득했다. 지우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중요한 구매를 혼자 결정하다니. 그런데 우리 여행 예산이. 괜찮아, 카드로 결제하면 돼. 할부도 되고. 준혁은 이미 직원을 불러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연애할 때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준혁은 새로 산 시계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렸다. 마치 아이가 새 장난감을 받은 것처럼 들뜬 모습이었다. 지우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달랬다. 그냥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자. 신혼여행이니까. 하지만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준혁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났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룸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요? 신혼여행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직원은 정중하게 사과하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지만 준혁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 이게 서비스예요? 돈 더 낼 테니까 좋은 방으로 바꿔주세요. 지우는 당황스러웠다. 이미 예약된 방도 충분히 좋아 보였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고 지우의 얼굴은 화끈거렸다. 준혁아, 그냥 예약된 방으로 가자. 충분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신혼여행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돈을 내고 오는 건데. 결국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스위트룸으로 옮겼지만 지우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다. 이것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될 일들의 예고편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첫 번째 밤 지우는 발코니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준혁을 기다렸다. 그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물소리와 함께 휴대폰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응, 엄마. 여행은 잘 왔어. 아, 그런데 돈 좀 필요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니야, 지우가 낸 건 아니고 내가 다 냈는데 좀 부족해. 계좌로 보내줄 수 있어? 지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신혼여행 비용은 둘이서 반반 내기로 했었는데 언제 그가 다 냈다는 건지. 더구나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다니. 준혁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아,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어머니하고. 안부 전화였어. 거짓말이었다. 지우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첫날부터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관광지에서 준혁은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냈다. 음식이 맛없다, 가이드가 불친절하다, 날씨가 너무 덥다. 그의 불만은 끝이 없었다. 이 돈 주고 이런 투어를 하라고? 완전 바가지네. 준혁아, 그래도 여행 온 김에 즐겨보자. 처음 와보는 곳이잖아. 즐기긴 뭘 즐겨. 돈만 날리는 기분이야. 지우는 점점 지쳐갔다. 아름다운 풍경도 맛있는 음식도 준혁의 끊임없는 불평 앞에서는 무색해졌다. 다른 신혼부부들은 손을 잡고 웃으며 사진을 찍는데 그들은 늘 어색한 분위기였다. 셋째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호텔 조식 뷔페에서 준혁은 또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음식을 접시에 가득 담은 후 남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보,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다 먹을 수 있어? 괜찮아, 뷔페니까. 돈 낸 만큼 먹어야지. 하지만 그는 절반도 먹지 않고 일어났다. 지우는 음식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쳐주신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준혁아, 이거 다 못 먹겠으면 처음부터 적게 가져오자. 뭐가 문제야? 돈 낸 건데. 그의 무신경한 태도에 지우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돈을 냈다고 해서 음식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신혼여행 와서. 주변 사람들이 힐끗거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음식을 남기지 말자는 거야. 상식? 내가 비상식적이라는 거야? 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지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호텔 로비에서 한참을 울었다. 이것이 자신이 꿈꿔왔던 신혼여행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날 오후 준혁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다.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보더니 또 사고 싶다고 했다. 여보 것도 사줄게. 우리 신혼여행인데 기념품 정도는 있어야지. 지우는 이미 지친 상태였다. 시계값에 호텔 업그레이드 비용, 그리고 또 명품이라니. 준혁아, 우리 예산 생각해보자. 이미 계획보다 많이 썼잖아. 돈 걱정하지 마.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준혁이 부모님께 전화한 이유를, 그리고 그가 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돈을 쓰는지를. 준혁아, 우리가 결혼하면서 독립한다고 했잖아. 부모님께 의존하면서 살 거야? 의존이 아니라 도움받는 거지. 부모님도 우리 신혼여행 잘 다녀오라고 하셨어. 지우는 허탈했다. 연애할 때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결혼 후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몰랐던 것인지. 넷째 날 지우는 혼자 해변을 걸었다. 준혁은 호텔에서 또 부모님과 통화 중이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우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보려 했다. 결혼 전까지 준혁은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었다. 데이트할 때도 항상 지우를 먼저 생각해 주었고 계획적이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자기 중심적이고 무계획적이며 무엇보다 지우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 마치 결혼과 함께 가면을 벗어버린 것 같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하늘이 바다를 물들이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지만 지우의 마음은 어두웠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감상할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것이 더욱 쓸쓸했다. 호텔로 돌아가니 준혁은 여전히 전화 중이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통화하고 있었다. 아, 신혼여행? 별로야. 생각보다 재미없어. 돈만 많이 들고. 그래도 시계 하나 건졌어. 롤렉스 신상. 지우는 문 뒤에서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과의 신혼여행이 재미없다니. 그것도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다섯째 날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준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 했다. 준혁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뭐? 이번 여행 동안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연애할 때와 너무 달라. 준혁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뭐가 달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 말이 지우에게는 더욱 충격이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면 연애할 때는 왜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 그럼 연애할 때는 왜? 연애와 결혼은 다른 거잖아. 이제 우리 부부니까 솔직해지는 거지. 솔직해진다는 것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지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준혁아, 나는 내가 나를 배려해줬으면 좋겠어. 여행 중에도 내 의견을 들어줬으면 하고. 배려? 내가 얼마나 배려하는데. 너 가방도 사주려고 했잖아. 그게 배려가 아니야.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사주는 게 배려가 아니라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게 배려지. 준혁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알겠어, 알겠다고. 그럼 앞으로 조심할게.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냥 지우가 더 이상 말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여섯째 날 마지막 쇼핑 날이었다. 준혁은 또 다른 명품 매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지갑이었다. 이것도 투자야. 명품은 값어치가 있어. 지우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뭘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준혁아,
우리 혼수 준비할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겠지.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어. 지우는 어이가 없었다. 혼수는 자신들이 준비해야 할 일인데 처음부터 부모님께 의존할 생각이었다니. 나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고 싶어. 우리가 시작하는 가정인데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요즘 어느 신혼부부가 혼수를 다 자기 돈으로 해. 부모님 도움받는 게 당연한 거야. 지우는 그의 가치관에 실망했다. 자립에 대한 의지도 책임감도 없어 보였다.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신혼여행.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첫 번째 여행이 이렇게 끝나다니.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우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혼 생활을 계속하려면 준혁과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준혁은 신혼집을 구하는 일에도 소극적이었다. 모든 것을 지우에게 맡기고 자신은 부모님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다. 준혁아, 우리 집 구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알아봐.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지우는 혼자서 부동산을 다니며 집을 알아봤다. 전세금도 혼자 준비해야 했다. 준혁은 자신의 돈은 시계와 명품 구입으로 이미 다 써버렸다고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우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한 것이었다. 내 신용도가 더 좋으니까 내 명의로 받자. 왜 내 명의로 받아야 해? 우리 둘 다 쓸 집인데. 내 신용 점수가 좀 낮아서. 대신 이자는 내가 낼게. 결국 지우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준혁이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 준혁아, 이자 언제 낼 거야? 아, 깜빡했네. 다음 달에 몰아서 낼게.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지우가 자신의 돈으로 이자를 내야 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우는 점점 지쳐갔다. 이것이 자신이 꿈꿔왔던 결혼 생활인지 의심스러웠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준혁이 또다시 부모님께 여행비를 요구했을 때였다. 이번에는 자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지우의 부모님께였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유럽 여행 가고 싶어 하신다며 들었어요. 제가 좋은 패키지 알아봐 드릴게요. 지우는 깜짝 놀랐다. 부모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다. 게다가 패키지를 알아봐 준다는 것도 이상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준혁은 부모님께 여행비를 요구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 자신이 효자인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돈을 받아내려는 계산이었다. 지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준혁은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연애할 때는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준 것이었다. 결혼 후에야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아이를 낳고 키우며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답은 명확했다. 불가능했다. 다음 날 지우는 준혁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준혁아, 우리 이혼하자. 준혁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뭔 소리야? 갓 결혼했는데. 나는 진심이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제야 준혁은 심각함을 깨달았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 뭐가 문제야? 지우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신혼여행에서의 일들, 무책임한 금전관리, 부모님께 의존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들. 이런 걸로 이혼하자고? 너무 심하지 않아? 심한 건 너야.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데 넌 나 혼자 다 하라고 하잖아. 준혁은 그제야 달래기 시작했다.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고칠게. 이혼은 너무 극단적이야.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준혁아, 나는 이미 결심했어. 우리는 맞지 않아. 준혁은 화를 내기 시작했다. 맞지 않긴 뭐가 맞지 않아.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거야. 다른 여자들은 다 이해해주는데. 그의 말에 지우는 더욱 확신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준혁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이혼하자는 지우의 말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버틸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안 나가.
여기 내 집이기도 해. 법적으로는 준혁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었다. 매일 밤 준혁은 지우를 설득하려 했다.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혼 이야기를 하면 체면이 서겠어? 체면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 그럼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해결될 수도 있어. 지우는 이미 충분히 생각해본 후였다.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 성격의 차이였다.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준혁은 여전히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지우는 점점 지쳐갔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고 준혁은 여전히 제때 내지 않았다. 결국 지우는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아버지, 제가 이혼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놀라셨지만 지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 신혼여행에서의 일들,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현재의 상황까지. 지우야, 내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정말 확실한 거니? 네, 아버지.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며칠 후 준혁과 직접 만나셨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준혁 씨, 지우가 이혼을 원한다면 받아들이세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장인어른, 저희가 다시 노력해보면. 노력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지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준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결국 이혼에 동의했고 집에서도 나갔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재산 분할, 대출 정리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우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다. 준혁 명의로 옮기려던 대출도 결국 지우가 혼자 감당해야 했지만 그래도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날, 지우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슬프면서도 후련했다. 2년간의 연애와 몇 달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것이다. 처음 며칠은 혼란스러웠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지우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본래의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주말에는 혼자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좋아하는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금전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자신의 돈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무책임한 소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깨달았다. 대출 이자도 혼자서 꾸준히 갚아나갔다. 힘들기는 했지만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오히려 준혁과 함께 있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었다. 회사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집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니까 업무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다. 상사도 지우의 변화를 알아봤다. 지우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더 활기차 보이고.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실제로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지우는 작은 여행을 떠났다. 혼자서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었다. 처음에는 혼자 여행하는 것이 쓸쓸할까봐 걱정했지만 막상 떠나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지우는 신혼여행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아름다운 풍경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다 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즐겼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들여서 식사할 수 있었다.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일몰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우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요리 클래스에 등록한 것이다. 연애할 때는 준혁이 요리에 관심이 없어서 함께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배울 수 있었다.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다.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눠 먹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됐다. 지우 씨는 정말 요리 센스가 있으시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지우는 뿌듯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칭찬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이혼 후 2년째 지우는 승진 소식을 들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성과도 좋아졌고 회사에서의 인정도 받게 된 것이다. 축하해요, 지우씨. 정말 열심히 하시더니 결과가 나왔네요.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지우는 뭉클했다. 만약 준혁과 계속 결혼 생활을 했다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승진 축하 모임에서 지우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많이 마셨는데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상할 수 있다는 것,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리 클래스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민준이라는 남자였다. 지우보다 2살 많았고 건축가로 일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클래스 동기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함께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의 배려심과 유머 감각에 호감을 갖게 됐다. 지우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오늘 배운 요리 말고 다른 맛있는 걸로요. 민준의 제안에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혼 후 처음으로 남자와 식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네, 좋아요. 첫 번째 식사는 편안했다. 민준은 지우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자신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들려줬다. 준혁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다. 지우씨는 혼자 사시는군요. 저도 혼자 살아요. 자유롭긴 한데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요. 민준은 지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긴 하죠. 하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우는 그의 말에 공감했다.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나쁘지 않았다. 몇 차례 더 만나면서 지우는 민준에게 점점 호감을 갖게 됐다. 그는 항상 지우의 의견을 존중했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지우씨, 저와 사귀실 생각 없으세요? 민준의 고백을 받았을 때 지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민준씨, 사실 저는 이혼 경험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과거보다 현재의 지우씨가 더 중요하죠. 민준의 답변에 지우는 감동했다. 과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신중했다.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었다. 민준씨, 저는 천천히 시작하고 싶어요. 급하지 않게요. 물론이죠.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면서 천천히 해요. 민준의 이해심에 지우는 안도했다. 준혁과는 달리 민준은 지우의 속도에 맞춰주려고 했다. 교제를 시작한 후에도 민준은 지우의 독립성을 존중했다. 매일 만나야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지우의 개인적인 시간도 소중히 여겨줬다. 오늘은 친구들과 만날 예정이에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는 집에서 책이나 읽을게요. 이런 자연스러운 배려가 지우에게는 새롭고 고마웠다. 연애를 하면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민준과 함께한 첫 번째 여행도 신혼여행과는 완전히 달랐다.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는데 모든 것을 함께 계획했다. 어디서 식사할까요? 지우씨가 가고 싶은 곳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민준은 항상 지우의 의견을 물어봤고 함께 결정했다. 여행 비용도 공평하게 나눠서 지불했다. 바닷가에서 일몰을 보며 민준이 말했다. 지우씨와 함께 보는 일몰이 정말 아름다워요. 지우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같은 풍경이라도 함께 보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저도 민준씨와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우는 민준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줬다. 신혼여행에서의 일들, 준혁의 무책임한 모습들,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민준은 끝까지 조용히 들어줬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지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줬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혼자서 이겨내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민준의 위로에 지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자신의 과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교제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민준이 프로포즈를 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민준 씨,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괜찮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지우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민준의 이해심에 지우는 더욱 그를 사랑하게 됐다. 자신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지우는 스스로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저 이제 준비됐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정말이요?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민준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다. 화려한 것보다는 진정성이 있는 결혼식을 원했기 때문이다. 신혼여행도 둘이서 함께 계획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갔는데 모든 것이 첫 번째 신혼여행과는 달랐다.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예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함께 감탄했다. 여보, 이 라멘 정말 맛있어요. 그러게요. 내일도 여기 와서 먹을까요? 사소한 대화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함께 즐기려고 노력했다. 도쿄의 한 전망대에서 야경을 보며 지우는 생각했다. 같은 신혼여행이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다는 것을. 민준 씨 행복해요. 저도요, 여보. 지우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들의 신혼여행은 매 순간이 행복했다. 작은 일에도 함께 웃고 예쁜 것을 보면 함께 감탄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함께 맛있다고 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난 지금 지우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 민준과의 생활은 준혁과의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결정하고 각자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지우는 요리 클래스에서 시작해서 결국 작은 요리 교실을 열게 됐다. 민준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보 꿈을 응원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울게요. 민준의 지지 덕분에 지우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작은 교실이지만 지우만의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일은 정말 보람찼다. 민준도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차렸다. 지우가 적극적으로 응원해줬기 때문이다.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부부가 된 것이다. 주말에는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새로운 맛집을 탐방하거나 때로는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무엇을 하든 함께여서 즐거웠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우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민주는 거실에서 설계 도면을 그리고 있었다.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그때 지우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예전에 준혁과 함께 있을 때는 늘 불안했다. 그가 또 무슨 말을 할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다. 하지만 민준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했다. 안전함을 느꼈다. 여보,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민준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고마워요. 이런 소소한 배려들이 쌓여서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거창한 이벤트나 비싼 선물보다 일상 속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지우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준혁과의 결혼 실패는 분명 아픈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됐다. 만약 준혁과 계속 결혼 생활을 했다면 지금의 민준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혼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혼 후 혼자 지낸 시간들이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다.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민준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 지우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을 가장 아껴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자립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사랑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우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의 행복을 주신 모든 것들에게. 민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그의 모습을 보며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 평온한 행복이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우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새벽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졌다. 내일도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